안녕하세요. 연세정성내과 의원 유동열입니다. 오늘은 혈액투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금 제가 여기서 녹화하고 있는 곳은 저희 병원이고요. 이런 병원에서 이제 처음 해보는 거라 좀 저도 무척 떨립니다. 근데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아무튼 뭐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갖다 들으시는 분들의 어떤 대상이 특성이 좀 많이 다양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같은 업계에 근무하시는 그런 종사자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환자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혹시는 이런 의학을 갖다 좀 배우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목표를 갖다 어디로 잡을 것인지가 조금 이제 고민스러웠었는데요.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의과대학 학생들 수준에서 이제 혈액투석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 알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갖다 가지는 그런 것을 목표로 삼았고, 다만 그렇게 이제 의과대학 학생 수준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의학 용어라든지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말을 갖다 한글로 하고 좀 풀어서 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콩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일을 갖다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콩팥이 나빠지면 투석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투석이 콩팥과 이제 같은 점 그리고 다른 점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서는 콩팥이 완전히 나빠지신 분들에게는 신대체요법이라는 걸 하죠. 사실 여러 장기들 중에서 완전히 나빠졌을 때 이식 말고 다른 방법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개발되어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콩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대체요법이라고 하는 콩팥 기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이제 이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석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 투석 중에서도 혈액투석이 어떤 일을 갖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 번째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서는 혈액투석 환자들은 이제 투석도 잘 해야 되겠지만 투석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콩팥과 투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한강 고수부지에서 이제 한강 쪽을 갖다 바라보면서 촬영한 사진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63 빌딩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이쪽 강북 이촌동 지구 쪽에 있는 그런 지역을 갖다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고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보고 굉장히 평화롭고 안정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진에 비해서, 첫 번째 사진에 비해서 이 사진을 보시면은 굉장히 다르시죠? 이 사진은 이제 홍수가 났을 때 같은 지역을 촬영한 그런 장면인데요. 홍수로 고수부지가 완전히 물에 잠겨 있고, 그리고 홍수에 떠밀려온 그런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콩팥이라고 하는 그런 장기는 첫 번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몸이 이렇게 평화롭고 안정된 상태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숨은 곳에서 보이지 않게 일을 갖다 하고 있는 그런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을 저희는 이제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데요. 이런 이제 항상 일정한 그런 기능을 갖다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콩팥이 망가지게 되면은 우리 몸 속에는 수분량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홍수 직전으로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물을 통해서 잘 배출이 돼야 되는 그런 노폐물들이 배출이 안 됨으로써 이렇게 이제 마치 이제 쓰레기장과도 같은 그런 양과 질 모두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진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콩팥이 어떻게 소변을 만드는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콩팥이라고 하는 장기는 소변을 만들어내는 장기입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대략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콩팥은 자기 주먹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런 정도의 크기의 콩팥이 등 쪽에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콩팥이 소변을 만들어내는데, 소변을 만들어내는 건 혈액 속에 있는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갖다 이렇게 필터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신장 안쪽으로 그 혈액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온 혈액은 필터를 통해서 이제 소변이 만들어지게 돼서 이렇게 그 요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 필터를 갖다 거친 후에 혈액은 다시 이제 정맥을 통해서 그 우리 몸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그 여기 이제 동맥, 그 심장에서 콩팥으로 이제 들어온 동맥이 쭉 이렇게 콩팥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마치 이제 실타래 모양의 모세혈관을 갖다 거치게 되는데, 이 모세혈관 덩어리를 사구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구체에서 혈액 속에 있는 불필요한 물질들이 빠져나감으로써 소변이 이제 처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게 한 다음에 이렇게 다시 그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제 붉은 혈관으로 나와서 그 다시 모세혈관을 한 번 더 거친 후에 정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동맥에서 모세혈관으로 간 다음에는 이제 바로 정맥으로 가는 그런 혈액순환 시스템에 대해서 잘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콩팥은 아주 특이하게도 그 동맥에서 모세혈관을 간 다음에 다시 동맥으로 나와서 또 한 번의 모세혈관을 거친 후에 정맥으로 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처음에 필터, 사구체에서 필터가 된 소변들은 그 소변이 이제 만들어진 그 이렇게 지나가는 관을 세뇨관이라고 하는데, 이 세뇨관 주위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다시 한번 빠져나가는 재분비의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필요한 것들을 재흡수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소변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혈액 속에 있는 걸 갖다 이제 제거하고 그런 기관이 콩팥이기 때문에 콩팥은 혈관이 아주 많다는 걸 여러분들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런 혈관 덩어리인 콩팥은 어떻게 보면은 혈관 질환이 생겼을 때 가장 이렇게 취약한 그런 장기가 됩니다. 콩팥 질병 중에서 그 두 개의 이제 중요한 질병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급성신부전이고 또 하나는 이제 만성 콩팥병이죠. 급성신부전은 이렇게 이제 그 혈관으로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 그때 이제 그 급성신부전이 잘 오고요. 또한 혈액을 통해서 제거돼야 되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과다하게 돼서 콩팥에 있는 세포들을 갖다 이렇게 나쁘게 만들었을 때, 죽게 만들었을 때, 그럴 때 이제 급성신부전이 오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질환인 만성 콩팥병의 경우에는 이 혈관에 병이 생기는 그런 전신 질환들,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그런 질병들이 있을 때 그 만성적으로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만성 콩팥병이 오게 되죠. 그래서 콩팥 질환은 어떻게 보면 이제 혈관 질환이다라고 하는 걸 갖다 이제 먼저 좀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는 이제 해부학적으로 콩팥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콩팥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좀 살펴봤는데, 그러면 과연 콩팥은 어떻게 소변을 만들어내느냐? 이와 같은 이제 세 가지 과정, 여과, 재흡수와 재분비,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소변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먼저 여기 그림에 있는 필터, 채처럼 생긴 그런 사구체에서 그 빠져나온 그런 소변들이 세뇨관에서 재흡수가 되거나 재분비 과정을 갖다 거친 후에 소변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류량은 분당 한 1250ml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심장이 한번 펌프질을 했을 때 약 4분의 1 정도 되는 피가 바로 콩팥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콩팥으로 가서 피를 갖다 이렇게 정화시키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제 1250ml가 분당 콩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한 1800L 정도가 콩팥으로 가는 거고, 그 주로 따지면은 일주일에는 12600L 정도의 피가 콩팥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입이 된 콩팥 혈류량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가 사구체에서 일단 빠져나갑니다. 그게 이제 대략 분당 125ml 정도 되기 때문에 하루에는 한 180L 정도의 그 피가 사구체에서 일단은 여과가 됩니다. 이렇게 여과된 180L가 만약 그대로 소변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180L의 소변을 갖다 하루에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화장실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아마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콩팥은 이 180리터 여과된 것 중에서 불과 한 1리터 정도만 최종적으로 소변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179리터는 어떻게 되느냐? 그 세뇨관에서 재흡수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흡수가 됩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그 강물에서 금을 갖다 사금을 찾는 그런 이제 사진을 갖다 제가 넣어놨는데요. 이 그 빠져나온 소변, 사구체에서 빠져나온 소변 중에서 그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그 재흡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 179리터가 이제 재흡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콩팥은 이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에너지를 일단 많이 쓰는데 그 에너지 중에서 90% 이상은 여기 세뇨관에서 재흡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콩팥이 이제 급성으로 나빠지는 급성 신부전은 콩팥으로 가는 혈액이 이제 잘 유입이 안 되는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그 콩팥 세포들이 피를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제대로 못 받게 되겠죠. 그렇게 못 받게 되면은 콩팥이 이제 그 나빠지는 급성 신부전이 오게 되는데 왜냐하면 에너지를 갖다 굉장히 이런 재흡수라는 과정을 통해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써야 되는 에너지를 혈액 공급을 통해서 못 받게 됐을 때 이제 급성 신부전이 이렇게 쉽게 오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그 콩팥은 소변을 만들어내는 걸 갖다 이렇게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대사산물들, 불필요한 것들을 갖다 24시간 내내 일정하게 그렇게 빼내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맥주 3000cc를 갖다 먹고 잤는데 그걸 갖다 이제 배출을 갖다 적절한 시간 내에 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몸속에 그대로 이제 체중이 3kg가 느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콩팥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일정하게 몸을 갖다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혈액투석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일주일에 3번,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4시간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좀 큰 문제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일주일은 7일이 있습니다. 7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투석을 하는 날은 이제 주중에 3일. 만약에 이제 월요일 투석을 하시는 분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하루 건너서 투석을 갖다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월요일에서 수요일 날 올 때까지는 이틀 만에 오시게 되지만 금요일 투석을 한 후엔 다음 월요일 날 오실 때까지는 3일의 시간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월요일 날 투석을 하는 이 4시간 동안 노폐물은 이렇게 이제 쭉 빠른 속도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그 다음 수요일 날 투석하기 전까지 이렇게 노폐물이 다시 축적이 됐다가 수요일 날 투석할 때 다시 떨어지고 그 다음 금요일 날까지 쭉 올라갔다가 금요일 날 투석하는 4시간 동안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톱니바퀴 모양으로 노폐물이 축적됐다가 빠졌다가 축적됐다가 빠졌다가 이런 과정을 갖다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콩팥은 24시간 일주일 내내 이렇게 그 노폐물을 제거하지만 혈액투석은 일주일에 3회 4시간만 이제 투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3일 만에 오게 되는 그때가 제일 사실은 위험한 그런 시기입니다. 이틀 만에 오실 때는 그래도 노폐물도 제거하고 수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제거를 갖다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생기는 반면에 3일 만에 올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여유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이제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콩팥이 나빠서 그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그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이제 급사의 위험도 상당히 높은데요. 이런 급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월요일 날 투석하시는 분들은 일요일 날 밤에서 월요일 새벽 이때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투석하러 오실 때는 그렇게 이제 위험한 순간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그 혈액 투석이라고 하는 것이 콩팥과는 다르게 그 항상 일정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끔씩만 노폐물을 제거하고 수분을 제거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투석의 이제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콩팥은 사구체에서 일단은 필터가 된 후에 세뇨관을 거치면서 재흡수와 재분비라는 과정을 통해서 일단 왕창 버린 다음에 필터에서 다시 이제 주워 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소변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투석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세뇨관에서 재흡수나 재분비와 같은 그런 과정을 갖다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먼저 이렇게 이제 혈관 접근로를 통해서 혈액을 갖다 이제 몸 밖으로 빼내서, 이를 빼낸 혈액은 그 투석막, 필터가 들어있는 그런 투석막을 갖다 이제 거치게 되는데, 요거 이제 단면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투석막 안쪽에는 가느다란 그 섬유줄로 된 그런 필터들이 있습니다. 그 필터 안쪽으로 혈액이 흘러가고 있고, 그 투석막, 그 필터 바깥쪽으로는 이 초록색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투석액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을 경계로 해서 혈액과 투석막이 그 막을 갖다 사이에 두고 그 물질과 수분의 이동이, 교환이 일어나면서 노폐물과 수분을 갖다 이제 제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과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필터를 통해서 보통 분당 한 250ml 정도의 혈액을 갖다 이렇게 저희들이 흘러 보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투석하는 4시간 동안에 한 600L 정도의 혈액이 이제 그 필터를 거치게 되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주당으로 환산하면 한 1800L 정도가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콩팥을 통해서 들어가는 콩팥의 혈류량이 하루에 한 1800L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그 혈액 투석은 그거의 7분의 1, 일주일을 해야 그 콩팥이 정상인 그런 분들에게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액량을 갖다 공급할 수 있으니까, 투석을 갖다 하고는 있지만 그게 콩팥의 기능을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겠다라고 이제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 콩팥과 혈액 투석을 갖다 조금 한번 정리를 갖다 비교하면서 한 표를 갖다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상 콩팥은 하루 종일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혈액 투석은 혈액 투석을 하는 동안에만 이제 그 작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리고 이제 콩팥이 하는 소변을 만들어내는 기능, 그러니까 이제 노폐물을 제거하고 수분을 제거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조금 나눠서 살펴보시면은,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은 일단 그 혈액 속에 있는 그 혈장의 대부분을 갖다 이렇게 그 여과를 갖다 시킨 다음에, 필요한 것은 다시 이제 그 골라 담는 재흡수 과정을 갖다 거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완전히 그 우리 몸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이 이제 2중, 3중으로 있다라고 하는 안전장치가 있다는 그런 이게, 그럼에 비해서 혈액투석은 분자량에 따라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노폐물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자량이 어떤 물질들은 크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작기도 한데, 우리 몸에서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분자량이 작은 거는 잘 빠져나가고 분자량이 큰 거는 조금 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데 분자량이 작다, 그러면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혈액 투석을 통해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꼭 투석하는 분들에게는 보충을 해드려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분자량이 좀 큰데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 같은 그런 물질들은 그 콩팥을 통해서는 이제 제거가 되지만 혈액 투석을 통해서는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투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 그 축적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합병증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축적이 됨으로써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그런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 수분량 유지하는 기능도, 그 정상 콩팥은 24시간 뭐 일주일 내내 계속 그 유지를 갖다 할 수 있지만, 혈액 투석의 경우에는 투석한 직후에 가장 수분량, 체내 수분량이 적고, 그리고 그 다음 투석하러 오실 때까지는 수분량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작스럽게 그 수분량이 우리 몸속에 많아져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부종이 생기고, 그 부종이라고 하는 게 몸 밖으로 보이는 그런 말초 부종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그 눈으로 보이지 않는, 확인되지 않는 심장이나 폐에 부종이 생기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갑자기 호흡곤란이 생겨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급사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우리 투석하시는 분들은 수분량이 일정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 다음 투석까지
비교적 안전하게 잘 생활하실 수 있도록 엄격한 그런 수분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콩팥은 그 분비하는, 그 배설하는 그런 장기로만 또 그 잘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 기능, 내분비 기관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호르몬이 이제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 그 조혈 호르몬입니다. 이거는 우리 몸에서 필요한 적혈구 수치를 갖다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만약에 그 우리 몸속에 갑자기 이제 빈혈이 생겼다. 그러면 콩팥에서 그 빈혈을 갖다 감지하게 됩니다. 그걸 감지를 해서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을 그 분비를 하게 되면 이 호르몬이 골수로 가서 그 적혈구를 갖다 만들어내라고 계속 그걸 그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골수에서 적혈구를 만들어내서 빈혈을 갖다 개선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콩팥이 나쁘신 분들은 이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 그 조혈 호르몬이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골수는 신호를 못 받아서 그 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콩팥이 나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빈혈이 동반이 되게 되죠. 혈액투석은 이런 그 호르몬을 갖다 분비하는 그런 기능은 아예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석 환자분들은 조혈 호르몬을 저희가 이제 주사 형태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약을 갖다 이렇게 투여 받으심으로써 빈혈을 갖다 이제 개선을 시킬 수 있습니다.